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월드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이제 우리 동네는 통장을 만들 데도 없어졌어. 예금자 보호? 나라가 다 책임져 준다는데 진짜 내 돈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아니, 스마트폰은 아직도 문자도 겨우 보는데 이젠 돈도 앱으로만 관리하라고? 이런 말 절대 남 얘기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도 한 달에 2번은 버스 타고 시내까지 은행 업무 보러 간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예금자 보호라는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한 은행에 몰아넣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모르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보호, 사실은 절반밖에 안 되는 보호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은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 대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라? 대리업? 누가 대신 돈을 관리해준다고? 이게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 보호법의 핵심 변화와 시니어 여러분의 불편함을 덜어줄 은행 대리업 제도까지 아주 쉽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돈, 그리고 당신의 금융생활을 지키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의 금융 생존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을 하나 겪었어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던 우리 동네 국민은행 지점이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폐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직원도 있었고 ATM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입구에 딱 이렇게 써 있더군요. 본 지점은 인근 지점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통합.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한 분이 분통을 터뜨리시더군요. 아니, 30년 넘게 우리 돈 맡겼는데 이제 와서 문 닫는 게 말이 되냐고. 돈 찾으려면 시내까지 나가라는 거냐. 이런 일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 동네만 불편해졌네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까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은행 지점은 1,300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농촌, 도서상간, 고령화 지역은 거의 은행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 정도예요. 게다가 요즘은 ATM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편의점 ATM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은행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요즘 누가 은행 와? 전부 스마트폰으로 앱 쓰고 인터넷 뱅킹 쓰지. 디지털 금융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은행들은 오히려 지점을 운영하는 게 손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점 하나 운영하려면 월세, 인건비, 관리비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그냥 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은행에 안 오니까 돈이 안 되는 공간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익이 안 되는 곳엔 은행이 없다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고 대출 신청하고 예금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앱을 켜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3번 틀려서 계좌가 잠겼고 통장 재발급을 받고 싶은데 앱에서 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결국은 지점에 가려고 했더니 동네엔 은행이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인데도 내가 직접 다루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됩니다. 대리업? 그게 뭐야? 우리 동네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은행 업무를 꼭 은행 안에서만 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은행이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곳이 생긴다. 바로 이게 은행 대리업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골 마을회관 안에 은행 창구처럼 꾸며진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엔 은행에서 교육받은 직원이 배치돼 있고 거기서 예금, 출금, 계좌 개설, 카드 신청 같은 기본 업무를 처리해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은행 대신 은행처럼 일하는 곳. 그게 바로 은행 대리업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더 이상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바로 통장도 만들고 송금도 하고 예금도 넣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어디서? 누가? 진짜 우리 마을에도 생기는 거야? 그 내용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은행 대리업은 아직 전면 시행은 아니고 우선은 시범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후보군으로 지목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들이죠.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시니어복지센터, 주민센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왜 이런 곳에서 가능하냐고요? 이미 지역에 기반이 있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이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채소 사러 갔다가 바로 옆에서 카드 신청도 하고 예금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편리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은행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됩니다. 즉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안과 신뢰성도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런 창구에서는 앞으로 모바일 상담 예약, 화상 상담, 서류 대행 서비스 같은 비대면과 대면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은행이 사라져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은행 대리업이라는 새 길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은행 대리업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꿀팁들로 이어갑니다. 그럼 혹시 이용 방법은 어렵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가까운 지정된 장소 확인하기.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복지관에 은행 대리점 서비스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신분증 들고 방문하기.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챙겨가면 예금 조회, 입출금, 계좌 개설 같은 간단한 업무는 직접 상담받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잡한 업무는 연결 상담으로. 예를 들어 대출이나 보험 관련처럼 조금 복잡한 일은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은행 본사와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못해도 직접 대화로 해결하는 길은 항상 열린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용 시간은 대체로 일반 은행 창구 시간과 비슷합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운영 시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진짜 은행처럼 다 되는 거야? 이 질문도 많습니다. 정답은 일부만 가능합니다. 예금 출금, 카드 신청,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업무만 가능하고 대출 심사, 투자 상담, 복잡한 금융 상품 가입 등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대리업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대신해주는 곳,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쯤 되면 이런 걱정도 되실 수 있어요. 내 소중한 돈인데 이런 대리점에서 실수하거나 잘못 처리되면 어쩌지? 그 걱정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공식 지정된 곳인지 확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은행 대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와 해당 은행이 사전 계약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지정된 대리업소만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감한 정보는 직접 처리.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입력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대신 입력하겠다고 해도 제가 직접 할게요 라고 말하는 습관 꼭 들이셔야 해요. 셋째,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기. 무심코 여기 사인하세요 하고 넘기는 종이들, 그 안에 중요한 조건이나 수수료 항목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은행 대리업의 개념, 이용 방법, 주의할 점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이거겠죠? 근데 진짜 내 돈은 안전한 거야? 혹시 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의 예금을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예금자 보호 제도를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1금융회사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 원, B은행에 4천만 원이 있다면 각각 따로따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 일반인이 알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를 투명하게 쉽게 알려주자는 겁니다.
바뀌는 주요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대상 명확히 표시 의무화. 이제는 상품 가입할 때 그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크고 진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글씨로 한쪽 구석에만 써 있거나 고객이 물어보지 않으면 설명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았죠. 이제부터는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둘째, 설명 의무 강화.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설명했다는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설명 없이 가입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알았어야 줘라는 식이었거든요. 셋째, 보호 범위 확대 논의 중.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금 보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개인 자산 규모도 커지면서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믿고 맡기면 되는 거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대상이라고 한 상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예적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상호부금 등은 대부분 보호 대상입니다. 펀드, 채권, 실적형 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줄어들고 시대는 빠르게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지만 돈을 지키는 감각은 우리가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은행 대리업, 예금자 보호법 개정, 그리고 안전한 금융 꿀팁들 꼭 기억해 두시고 당당하게 내 돈, 내가 지키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다음에도 시니어를 위한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 시니어 월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